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이스랩에 합류하게 된 김인근이라고 합니다. 첫 발표라 좀 떨리는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드백은 많이 해주시면 다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첫 세미나 주제인 JKP와 JK 스낙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을 할 거는 제로 널리지 프로프, 일명 JK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JK 스낙스는 지금 위에서 보이는 JKP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개념 및 이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상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JKP와 JK 스낙스의 활용 방안,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로 널리지 프로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KP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JKP란 누군가가 이제 상대방의 어떤 사항이 true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문장의 true, false 여부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고 증명을 완료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저 TF 여부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JKP가 등장한 이유는 우선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일 큽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개인 간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그 상세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주소가 노출이 되면은 이 주소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KP가 만족시켜야 하는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성, 그리고 두 번째로 건실성, 세 번째로 영지식성입니다. 한글로 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말이 어렵긴 한데 영어로 뒤에는 설명할 테니까 영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KP의 예시인데요. JKP를 찾아보면은 무조건 저 1번 알리바바의 동굴 저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계속 하던 것만 설명하면 진부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찾아서 원리를 찾아라라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놨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로 널리지 프로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요. 단어들 중에서 이제 프루브와 베리파이어가 있습니다. 프루버는 어떤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쪽이고 베리파이어는 이 증명 과정에 참여를 해서 프루브와 정보를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honest와 dishonest라고 나와 있는데 dishonest는 말 그대로 약간 불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KP에 참여하는 참가들 중에서 상대방을 일부러 속이려는 목적으로 프로토콜을 임의로 변경하는 참가자들을 지칭을 하고요. honest는 이 임의로 변경을 하려는 나쁜 놈들 이외의 모든 참가자들을 지칭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JKP가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 세 가지인데요. completeness, 어떤 문장이 true라고 하면은 제가 저기 약자로 써놓긴 했는데 honest prover는 honest verifier에게 이 사실을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oundness,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은 어떠한 dishonest prover라도 honest verifier에게 이 문장이 사실이라고 납득시킬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나쁜 놈이 착한 놈을 속일 수 없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지식성, 제로 널리지니스인데 어떤 문장이 참이라고 하면은 베리파이어는 이 문장에 true, false 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을 해야지 제로 널리지 프루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유명한 예시인데요. 알리바바의 동굴. 네, 이 예시는 우선은 목표 자체가 이제 P와 V라고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프루버는 베리파이어에게 동굴 속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을 보면은 먼저 프루버가 먼저 동굴에 들어간 다음 A나 B 중 한 길로, 저기 보이면은 벽처럼 그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저게 도어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도어락에는 비밀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번호는 이제 프루버가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A나 B 중 한 길로 P가 도어락 근처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베리파이어를 동굴 안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프루버가 어디 길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오고 나서 A와 B 갈림길에 서서 프루버에게 특정 길로 나오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B 길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B 길로 나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프루버가 A 길로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풀고 B 길로 나와야 되고, B 길로 들어갔을 때는 풀지 않고도 나올 수 있고, 뭐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선은 지금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P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풀었다라고 주장을 P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P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은 이 비밀번호를 풀고 베리파이어가 지시한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하는 이유가 사실 베리파이어가 A나 B나 선택을 해가지고 길로 나오라고 했는데 P가 정말로 우연히 계속해서 2분의 1 확률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2분의 1 확률이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은 2의 배수로 계속 올라가서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게 되는 확률이 계속 올라가서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좀 더 유효한 증명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된다. 많이 하면 할수록 신뢰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요 예시에서 그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시에서 세 가지 성질이 어디서 만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플리트니스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여러 번의 반복에도 프루버가 베리파이어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어디 길로 나오는지 따른다면 베리파이어는 프루버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안다고 납득할 수 있겠죠. 그걸로 컴플리트니스가 만족이 되고요. 사운드니스는 프루버가 사실은 이제 도어락 키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베리파이어에게 언젠가 한 번은, 계속 반복을 하던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그 길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어락의 키를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사운드니스 그 성질에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놀리지니스 만족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여러 번의 수행을 통해서 프루버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납득을 하는데, 베리파이어는 베리파이어는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로 놀리지니스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 알리바바의 동굴 예시에서. 네, 아까 알리바바의 동굴은 사실 찾아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예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원리를 찾아라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좀 옛날 책이긴 한데, 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거 원리를 찾아라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어벙하게 생긴 얘를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 속에서 이 캐릭터를 찾는, 정말로 엄청 많은 캐릭터들, 이 캐릭터를 딱 찾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예시를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목표는 이제 프루버가 원리를 찾았다고 베리파이어에게 증명을 하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먼저 프루버가 베리파이어에게 같은 사진,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 같은 사진을 복사해서 프로버와 베리파이어 한 장씩 나눠 가집니다. 이때 사진 뒷면에 이제 베리파이어가 자신만 알 수 있는 패턴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제 프로버가 베리파이어 속이는 것을 차단을 함으로써 사운드니스 기준을 충족을 시킬 수 있고요. 다음 과정에서 프로버는 사진 속에서 원리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자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버립니다. 이때 나머지 부분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프로버가 자른 원리 사진 조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베리파이어에게 밝혀지지 않겠죠. 다음으로 프로버는 원리가 포함된 조각을 베리파이어에게 보여줍니다. 원리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버와 베리파이어는 같은 사진, 똑같은 사진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베리파이어는 프로버가 증거로서 제시한 원리 조각이 같은 복사된 사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납득을 하게 되죠. 납득을 하기 때문에 컴플리트니스의 성질을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버는 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밝히진 않으면서, 왜냐하면 아까 원리가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버렸기 때문에 원리가 위치한 곳을 찾았음을 베리파이어에게 증명할 수 있음으로써 제로 놀리지니스까지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아까 JKP의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KP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JKP에서 그 안에서 파생된 JK 스낙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K 스낙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JK 스낙스란 아까 말했던 기존 넌 인터랙티브 JKP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프로프 사이즈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프 사이즈를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증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기존의 JKP가 가지고 있던 반복 증명에 대한 복잡성을 보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JK 스낙스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증명 문제를 특정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 변환된 문제를 사용해서 실제 증명을 진행되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K 스낙스를 사용한 예 두 가지 Zcache와 지금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Confidential T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K 스낙스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1, 2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그 중에서 1번 증명 문제를 특정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정이 1, 2, 3, 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컴퓨테이션, Arithmetic Circuit, 그 다음 R1, CS, QAP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QAP로 변환되는 게 마지막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나타내려고 넣은 거고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ithmetic Circuit로 변환하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문제를 4층 연산 게이트 단위로 풀어쓴 연산 회로로 표현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네모 박스에 A 플러스 B 곱하기 B 곱하기 C 이거 자체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왼쪽처럼 A, B, C 그리고 4층 연산 게이트 3개로 이 자체로 표현한 것을 지금 Arithmetic Circui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후에 아까 요거 기억하시고 이것을 다시 더 자세한 단위로, 더 낮은 단위로 쪼개서 R1CS라는 폼으로 만듭니다.
사칙연산 게이트 단위로 표현된 연산 회로를 각각의 게이트, 아까 보시면은 플러스 하나, 곱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게이트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게이트 1, 2, 3으로 나눈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게이트별 제약사항의 유효성을 모두 하나하나 검사를 해야 하므로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검증 횟수가 많아지지만 아까도 반복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검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폼으로 만들어서 유효성 검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바꾸는 이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아까 나눴던 R1CS 폼을 QAP 폼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다항식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QAP의 PX라는 하나의 펑션에서 X가 1, 2, 3으로 나누어서 각각 게이트에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하는 이유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각각의 해 자체를 저 게이트라고 보면서 이것을 다항식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용하면은 유효성 검증 시 다항식 자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은 지금 QAP의 P에서 저 밑에 있는 게이트가 모두 유효한 게이트라고 하면은 원래는 저렇게 세 개로 따로따로 다니는 게이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항식으로 만듦으로써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그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화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저 게이트 자체들을 다항식 T로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제 문제에 대한 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환된 문제를 사용해서 실제 증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써놨는데 저거를 슈왈츠 지펠 네, 저분들이 만든 레마인데 서로 다른 다항식은 거의 대부분 완벽하진 않은데 거의 대부분의 점에서 다르다라는 이론에서부터 출발한 증명 방식입니다. 아까 만든 그 다항식 tx가 있죠. 이 tx가 지금 베리파이어가 프로버에게 제공한 문제에 대한 tx를 다들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프로버가 자신이 디스오네스트 프로버가 아니고 오네스트 프로버여서 속이지 않고 유효성이 검증된 식을 만든 거라면은 임의의 점 S를 하나 만듭니다. 임의의 점 S에 대해서 베리파이어가 프로버가 모두 갖고 있는 다항식의 이 S를 대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X에 S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항식의 어떤 한 점에 대해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두 개의 다항식, 공유하고 있는 다항식에서 같은 값이 나온다면은 같은 다항식이겠죠? 그러면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성이 검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명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게이트별로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룹화돼서 결국은 그룹화된 다항식 그리고 특정 포인트 S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계속해서 JKP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반복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들로만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JKP보다 훨씬 간결한 방식입니다. 저 사례에서 숨기고자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프로모가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가 있는 거야. 제로 프루프 리스에 의한. 근데 저거 그냥 검증 방식이라고 지금 그 B로 나와라, 알리바바 동물에서 A로 나와라, B로 나와라 이게 계속 문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문제를 다른 걸 던지는 것 같은데 이 프로바이더가 맞는지 그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하고 숨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상록이가 비밀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 상록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식이지
저거 뭘 숨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JKP의 전제 조건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제 조건에서 저 예제에서의 그 전제 조건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데 그 알리바바 동굴처럼 알리바바 같은 동굴 같은 경우는 아까 벨파이어가 P한테 너 B로 나와 이래가지고 B로 나오면 너 B 그걸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제 걔가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 신뢰도 높이 쌓여서 걔가 이제 P라는 게 맞다라고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렇게 벨파이어가 그 B로 나와봐 A로 나와봐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를 프로바이더가 맞추면 이제 저 프로바이더가 맞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 방식에 대해서 간결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JK 스낙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ZKP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반복하는 그 과정을 간결화시키는. 제 생각에는 저 방법이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 길어지면 길어져서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라리 반복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ZKP를 쓰는 게. 이거 쓰는 이유, 반복을 한다기보다 그 프루프 사이즈를 줄이는데 약간 주력한 거. 근데 프루프 사이즈를 ZKP에서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A로 나오고 네네네네. 게이트를 불러서 그거를 무한정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거 ZK 스낙스 같은 경우는 방식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 쪼개는 과정보다 차라리 반복하는 과정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뭐 반복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럼 결과값이 이게 지수는 거죠. 신뢰도 값이 2의 몇 승승으로 올라가는 거지. 어차피 프로세스 돌리는 건 계속 루프값만 돌리는 거죠. 저거는 그냥 프로세스에 쭉 내려가는 거고 코딩은 빠진다. 차라리 루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걸 쓰는 거. 궁금한 거, 케이블에서는 네. 벨파이어가 키를 알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방어지 성질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벨파이어가 방어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시청전 S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제로널리지 성질이 K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베리파이어가 그 식을 만들고 던져준 프로버가 그걸 공개를 하면 프로버가 S를 넣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지의 결과만 리턴해가지고 벨파이어를 다 보여줘. 리턴 가지고 리턴이 맞는 게 아니에요. 벨파이어 식을 모르죠. 베리파이어가 식을 만들어서 프로버한테 공유를 해주면 그 S라는 정보가 그 원래 내가 풀보다는 프로트인데 얘가 그 프로버가 내놓는 프로트인데 그거를 공유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식에 넣어서 리턴값만 보내주는 식으로. 공유하면 베리파이어가 그걸 없애버릴 수 있어. 베리파이어가 값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넣어볼 수 있죠. 식을 풀어보겠죠. 일단 지금 저기서 S로 숨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숨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근데 S로 숨기면은 답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숨긴 게 아니라 저거는 그냥 변환한 거 아니야? 변환한 걸로 알고 숨기게 임의 값을. 네. 그 방정식이 너무 기니까 그걸 그냥 S로 변환시키는 거야. 저기서 제로화 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는 원통지 그게 그러니까 목적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전에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둘 사이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뭐가 검증이 됐는지. 그러니까 식을 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S를 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TS를 숨겨야 되는 건지 모두 다 공개돼 있잖아. 그 양쪽 사이에. 이게 그 아까 전에 처음 이제 S 전에 입력값 X를 숨기는 거고 X. 처음에 TX 이걸 숨기는데 저기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점 S T에 S를 넣으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T의 X가
X가 그러면 알 그럴 수가 게 있어. 없잖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 X를 만나야 그러면 이제 그게 다항식이 그 다항식에서 값을 넣음으로써 이미 좀 S가 같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수식 중간이든 세 개가 다 알아야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식을 숨겨서 결과를 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 것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논문은 아니고 와이트페이퍼인데 되게 굉장히 GKC 아니고 그 비전널리스트 네 따로 와이트페이퍼 아, 네. 일단 티켓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혹시 영상 댓글 일단 이것을 가장 크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Zcache인데요. 일단은 Zcache는 영지식 기반으로 이제 완전히 임명화된 트랜잭션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 지금 저 위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어드레스 종류가 두 가지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shielded 어드레스 위에 보면은 shielded 어드레스와 그리고 transparent 어드레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Zcache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 두 가지 주소를 사용해서 Zcache의 화폐를 공개적으로 전송할지 사적으로 전송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hielded 어드레스에서 예시를 들으면 transparent 어드레스로 송금을 하게 되면은 Zcache가 공개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숨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명화된 트랜잭션 전송이 가능하고요. Zcache는 이 두 주소의 공존을 통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익명 코인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인데요. 지금 컨피덴셜 TX라고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의 상세 내용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ZK 스낙스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을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킬 때 이제 샌더가 리시버에게 보낸 사실은 공개를 하고 나머지 상세 내용을 숨기는 전송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원래는 제가 이 자료를 찾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저러한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더리움 메트로폴리스 단계 중에 하나인 지금은 업데이트가 된 비잔티움 시행할 때 이 부분이 이더리움 업데이트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잔티움 시행 시 업데이트된 목록인데 대표적인 196번, 197번 저기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JK 스낙스가 적용이 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JKP와 JK 스낙스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이론이 익명성을 보장을 한다는 제일 큰 특징과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선거제도나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내부 고발 게시판, 그리고 회사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블라인드 채용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얘는 정리해서 올리고 유튜브로 네. GKC나 아니면 컨피덴셜 TX. 컨피덴셜 TX의 메커니즘